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그레이트 리셋 그리고 그레이트 테이킹이라는 개념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약간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데이비드 로저스 웹이라는 인물의 주장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분의 핵심 주장은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 엘리트 집단이 일반 대중들의 자산 소유권을 없애려고 한다. 뭐 이런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세계경제 포럼 WEF 같은 곳에서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행복할 것이다.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비전이 사실은 소수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그 과정에서 그레이트 테이킹이라는 뭐랄까 대규모 자산 이전 혹은 좀 강하게 말하면 탈취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장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좀 차분하게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그레이트 리셋 개념부터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히 공유경제? 이렇게만 설명하진 않는 것 같던데요. 아,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기술 발전 덕분에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또 그걸 통해서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까지 높인다. 뭐 이런 아주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우죠. 네, 듣기에는 참 좋아 보여요. 그렇죠.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구독하거나 빌려 쓰면 개인이 뭐랄까 소유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평등해질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요. 어떤 의문인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웹이라는 인물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런 아름다운 청사진 뒤에는 사실 자산 소유 자체를 소수의 아주 큰 기관이나 엘리트 집단에게 몰아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 소유의 집중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 그게 바로 그레이트 테이킹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레이트 테이킹.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방식이라는 건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건 내 주식이다, 내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가증권 있잖아요. 네네. 이 유가증권의 소유권 개념이 법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바뀌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웹은 이 변화가 이미 196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됐다고 보고요. 1960년대요. 꽤 오래전부터네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994년 미국 통일상법전 UCC라고 하죠. 이 법 개정 같은 중요한 법적 장치 변경이 대중들은 잘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실물 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명확하게 이건 내 거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상에 기록된 청구권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실제 소유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소유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평상시에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주식 거래하고 배당받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나 혹은 그 자산을 보관하는 은행이 파산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이 차이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웹의 주장은 이 청구권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내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 파산한 기관의 다른 채권자들, 빚 갚아야 할 사람들의 변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네, 제 자산이요. 네, 심지어는 시스템 안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더 큰 대형 금융기관에 그냥 흡수되어 버릴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소유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는.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자료에서도 그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을 때 투자자들이 맡겨놨던 자산이 JP모건 같은 다른 대형은행으로 그냥 넘어간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사례를 핵심 근거로 들고 있어요. 당시 법원 판결들을 보면 투자자 보호보다는 어떻게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지키고 또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은 대형은행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웹은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청구권 시스템화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거죠. 아, 그게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다. 네,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법적 구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로도 확산되면서 개인들이 정말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나라들도요? 네. 심지어 이 웹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떠나서 스웨덴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조차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도입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흐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야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게 무슨 수십 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된 거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면서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표현이 상당히 강하죠. 그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주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제시하나요? 웹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이런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묶여있지 않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실물 자산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실제 손에 줄 수 있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요. 아니면 소유권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법적인 어떤 틀 안에서 갑자기 압류되거나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의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아, 금, 은, 부동산. 네. 근데 핵심은 단순히 이걸 사라, 이게 아니라 현재 금융 시스템과 이 자산 소유권 구조 안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자산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어찌 보면 편리하고 좋아 보이는 미래 비전의 그 이면에 개인의 자산 소유권을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레이트 테이킹이라는 구조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데이비드 로저스 웹의 경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유경제 모델.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소유권의 본질에 대한 좀 무거운 질문을 던진 셈이네요. 네, 물론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상당히 강하고 또 논쟁의 여지도 분명히 많습니다. 모든 주장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좀 비판적으로 들어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대 금융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에 더해서요. 앞으로 점점 더 현실화될 거라고 하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전자화폐, 이게 또 개인의 어떤 금융 프라이버시 문제나 자산 통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소유권 개념 자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역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